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지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진지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얼렁뚱땅 하지 말고 진지해라, 진실해라, 또는 뭐 성실해라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참 좋은 걸로만 아시는데 뭐든지 과하면은 또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라고, 이게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만큼 또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재미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진지함과 재미는 어떻게 보면 시소관계처럼 이게 높으면 이게 떨어지고, 또 너무 재미가 있으면은 뭔가 진지하지 못하고 껄렁껄렁 얼렁뚱땅하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지할 때 진지하고 재미있을 때 재미있고, 요거를 이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이게 삶의 지혜 같아요.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어떤 거냐 하면은, 어느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. 왔는데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, 그래서 뭐 이렇게 흠잡을 데는 없는데 썩 다정다감해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, 이네들이 뭐 서로 크게 싸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그렇다고 뭐 애틋하거나 이것도 아니고,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? 그랬더니 뭐 그냥 사는데 이 딸, 애동딸이래요. 딸 하나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이 걱정이 많다래요.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애틋함은 없어도 남편은 남편대로 딸에게 애착을 갖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딸에게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데, 이 딸이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이제 말고 어떤 뭐 연애를 하게 되었는지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대학을 중단하고 지금 알바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. 자기 나름 이게 방을 얻어서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로서는 이 딸이 어쨌든 대학교만큼은 졸업을 하고 지 멋대로 하더라도 그러기를 바라는데, 딸이 뭐 대학도 걷어치우고 좀 허접한 알바로 이렇게 지내니까 부모가 이제 환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딸을 찾아가서 막 제발 학교 좀 다녀라, 집에 들어와라 해도 딸이 뭐 이렇게 걷어차는 거예요. 이제 딸의 말은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 다 내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간섭이냐, 이제 나는 싫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이 부모가 이제 고심하다가 어떻게 해야 이 딸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러는데, 딸이 어리다면은 이런저런 막 이제 머리를 틀어쥐고 어떤 전략도 세우고 이런다지만, 딸이 어느덧 23, 4살이나 되었어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른이죠. 그래서 어떻게 달리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워요. 더군다나 이제 딸이 벌써 남자를 아는 것 같은데 이 부모 말을 듣겠느냐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, 딸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. 딸은. 그러니까 지가 사회생활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치이고 막히고 아쉬울 때 이제 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그럴 때 이렇게 붙들어 와야지, 지금 전혀 뭐 걸뜯어도 안 보는데 무슨 수로 딸을 붙들어 오겠느냐. 그러니까 지금은 딸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이 부부 사이가 조금 원활했으면 좋겠다. 자, 그래서 이제 딸이 그렇게 이제 이 부모에게 이게 뭔가 서운해 하는 거는, 지가 한참 필요로 할 때 부모는 서로 으르렁거리거나 서로 등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걸들어도 안 받는데,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부모가 다정다감하고 또 집안에 먹을 것도 있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온기가 돌면은 딸이 어쩌다가 한번 집에 왔거나 봤을 때 옛날하고는 달라졌네,
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마음에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돌아오게 해야지, 지금 딸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시기가 늦었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부부 사이를 이렇게 좀 온기가 돌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딸의 문제는 조금 뒤로 물리고 이 부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,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썰렁해졌는지를 살펴보니 참 야속하게도 이게 이제 남편이 일찍 고개를 숙인 남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도한 스트레스인지 뭐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인지 이 남편이 일찍 성기능이 저하가 돼버린 거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성기능이 저하가 됐으면은 부인에게 참 내가 애석하게도 시기상조하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함께 노력을 하든지, 정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부부관계는 조금 그 접더라도 함께 뭔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, 이 남편이 이제 부부관계를 잘 못하니까 괜히 바쁜 양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등산이나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 부인에게 아주 무심한 척, 무관심한 척, 심지어 부인이 매력이 없는 척 자꾸 이렇게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약이 오르잖아요. 응? 약이 오르고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노냐? 아마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인은 자기도 남편이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기도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 거에, 즉 성취에 목숨 맞춰서 이렇게 사느라고 가정이고 뭐고 등한시대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제 포괄적으로 말을 해서 성취감이지, 아마 제 생각에 이 부인도 약이 오르고 욕구 충족은 안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조금 사람을 이렇게 만난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은, 옛날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이게 위험 감수를 사람들이 기꺼이 했던 거예요. 즉 뭐 이혼을 한다든가, 정말 이렇게 애들까지도 포기한다든가 하면서 새롭게 만난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, 이제 어느덧 이 현대 사회가 돈, 뭐 경제 이런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각박해졌는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도 옛날처럼 진지하게 목숨 걸고 하지들을 않더라고요. 거의가 이게 요즘 이제 외도도 인스턴트식이에요.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뭐 몇 달, 뭐 이렇게 만나다가 시들해지고, 뭐 길어야 몇 년 그렇게 시들해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이게 자기 자리, 즉 가정으로 이렇게 쓱 돌아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부인도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도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, 그래 어차피 이제 애는 자기네들의 실책으로 그렇게 이탈이 되었고, 자기네들이라도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, 과거에 어찌 되었든 이제 그런 거는 불문하기로 하고, 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재미. 근데 이제 이 재미라는 거는 뭐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24시간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실증이 안 나고 재미라는 것은 이게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. 툭툭 던지는 이 말에서 나와야 되는데, 이 남편은 진지하게 필요한 말 이런 것만 할 줄 알지,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, 또 입가에 웃음을 흘리게 하는 이런 농담, 재치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
이제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쭈르르 얘기해요. 또 어떤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것만 탁 하면은 선명하게 상대가 알아들으려면 이제 요 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서로를 아주 장황하게 깔아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한 집에서 사는 이 부인이 남편이 무슨 의도에서 뭘 원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미 예감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부인이 원하는 그 요지가 나오려면 10분, 15분을 들어야 되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듣다가 짜증이 나니까 됐다! 그만!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니까 이 남편은 자기는 진지하게 이제부터 좀 제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인에게 걷어 차이듯 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또 뿔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남편에게 여러 차례, 자, 말을, 그렇게 하면은 참 지루하고, 요지만 얘기해라. 요지. 여기가 뭔가 부부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 사안도 아니고, 그냥 툭툭 단어만 던져도 안다. 그래도 이 남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오래전부터 이 자신 없음을 뭘로다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혹시 실수 같은 걸 하면 날벼락이 떨어질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거를 쫙 해놔야 본인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.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상담을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진행하는데 드디어 이 부인이 남편하고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는 운동하러 나간다고 이제 다 테이블을 했으니까 운동하러 나간다고 이 서로 밥도 안 하고 각자 해먹는 식인 거예요.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게 곤란하다. 응?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구나. 이렇게 제가 이제 낙담을 했는데 이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 재미가 있으려면은 논리, 합리적인 거,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조금 더 원색적일 때 재미가 있어요. 원색적이라는 게 뭐겠어요? 그게 이제 성적인 거나 이제 공격적인 거거든요. 이거를 우리가 1차적인 거라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듬은 거를 2차적이라 그러는데 이제 너무 1차적인 거, 원색적인 것만 이렇게 막 중시하면은 사람이 조금 싸구려 같지요. 너무 가벼워 보인다든가 또 반대로 2차적인 것만 강조되면은 지루하고 실증이 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진지한 비중이 한 7, 80이 된다면은 이게 지루하지 않을 만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쑥쑥 한 번씩 이렇게 가미가 되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7대 3이든지 8대 2 이렇게 해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이 삶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또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하니까 유머, 재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세요. 유머나 재치는 다른 게 아니라 대충 조금 원색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선하고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양념 같은 건 줄 아시고 이거를 잘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 옮기시길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